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사가 각 상임위별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모레는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홍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422회 정례 회기인 제주도의회. 지난주 주요 안건 심사에 이어 이번 주 각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제주도 7조 2,100억 원과 제주도교육청 1조 5,900억 원 규모로 도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상임위별 개수 조정과 의결을 진행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분배를 강조한 만큼 상당한 예산안 조정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어서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모레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판의 핵심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검찰의 신문과 구형, 직전 공판에서 오 지사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이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굳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정면 반박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의 발언과 1심 선고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로 돌아선 카지노 관광, 미래지향적 관광과 카지노 산업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2023 제주 국제 카지노 정책 포럼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라마다 플라자 제주 호텔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카지노 관계 전문가와 업계, 관련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기조 연설을 하고 인천의 복합 리조트 개발 현황과 효과를 비롯해 마카오와 필리핀 등지의 카지노 경영과 법령 사례를 공유합니다. 겨울철 으뜸 횟감으로 꼽히는 방어철을 맞아 제23회 최남단 방어축제가 오는 23일부터 나흘 동안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재개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 현장에서는 방어 맨손 잡기와 낚시 체험, 시식 코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모슬포 수협 위판에 하루 평균 방어 200~300kg이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직거래 장터도 열려 미식가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안 내고 버티는 악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부산시가 가택 수색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상품권과 선불카드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금성 자산을 압류해 세입으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부산 MBC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이 고액 체납자 집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되십니까? 네. 부산시청 징세팀에서 떴습니다. 지방세 체납하신 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밀린 세금은 2억 원에 달합니다. 아파트는 아내 명의, 체납자인 남성은 집안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며 반발합니다. 내 세금이지. 그거 가심한 거 있잖아요. 니꺼인 내 돈이 어디가? 아니 이거는 내 거예요. 우리 딸이. 이번엔 지방세 4억 2천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틴 또 다른 고액 체납자 집입니다. 옷장에 걸린 외투 안에 수상한 물건이 감지됩니다. 뒤져봤더니 5만 원권 돈 뭉치가 나옵니다. 우리 돈뿐 아니라 인도, 미국, 각종 외화가 쏟아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만든 5만 원짜리 선불 카드 다발, 백화점 상품권까지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이거 개인 수출을 이래 내가 되나? 하면 수출을 이거 부산에 가면 불전놈이 기다리 제가. 지난 7일부터 고액 체납자 자택 5곳을 잇따라 수색한 부산시는 모두 2천만 원 상당을 찾아 세입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압류를 해놓고도 현금화하지 못했던 각종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시 금고로 넣었습니다. 발급처인 은행, 백화점 등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환가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사설 환매소는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환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에서 이 환가 방법에 대하여 고민한 끝에 지난해 기준 부산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629명, 체납액은 208억 원이 넘습니다.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반을 꾸린 부산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추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제주에서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소 전기 트램이 국내 최초로 울산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요. 올해 말까지 2,500km 시험 주행을 거쳐 오는 2029년 울산 1호선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울산 MBC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의 수소 전기 트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기 중 산소와 탱크 안 수소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동력원으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하는 만큼 전기가 들어가는 송전솔로도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예정된 울산 트램 1호선 착공을 앞두고 성능과 안전성 사전 검증을 위해 설치됐는데 현재 사용되지 않는 노선인 울산항역과 태화강역 사이를 올 연말까지 2,500km를 왕복하며 시험 운행을 하게 됩니다. 오염물질은 전혀 배출하지 않고 완전 친환경 수소 트램이고 또 주행하면서 공기정화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거의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칸짜리 열차 한 대에 최대 280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7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소 트램. 이번 시승식에서는 참석자 150명을 태우고 왕복 4km 구간을 평균 시속 30km로 운행했습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었던 울산. 울산시는 트램이 도입되면 시내버스 중심의 기존의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전면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 트램인 만큼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시험 운행을 시작으로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까지 3,297억 원을 들여 도시철도 1호선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추위가 반짝 누그러들면서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예년보다 온화하겠는데요. 제주의 월요일 아침 기온 11도로 시작해서 낮에 15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19도, 모레는 21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낮에는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높은 산지에는 눈이 쌓여 있고 길이 미끄러워서 산간도로 이동하실 때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1도, 동부 지역 9도로 어제 아침보다 최고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이 시각 한라산 성판악은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지역 14도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19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해상 날씨 양호해서 여객선 운항하기 좋겠고요. 섬 지역도 맑은 가운데 마라도와 가파도는 최고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맑고 온화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나 눈이 올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금요일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오늘부터 800원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0시부터 중형 택시 기준 기본 운임을 기존 3,300원보다 800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야 할증 시간이 기존 자정부터 이길 오전 4시까지에서 밤 11시부터 이길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앞당겨지고 할증 기본 요금도 중형 택시 기준으로 4,92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택시 기본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 계획 변경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양리 마을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휘닉스 중앙제주가 당초 계획을 변경해 해안변 쪽으로 60m 옮겨 4층짜리 콘도를 짓는 것이 섭지코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오히려 환경을 더 파괴하는 것은 물론 사업부지 인근에 해녀의 불턱이 있는 만큼 해녀 인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글라스하우스가 유명 건축가가 설계해 섭지코지를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성산 일출봉 경관을 가리고 경관을 사유화하는 졸속 작품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서비스업 감소세가 이어지고 건설 부문 부진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고 소매 판매액 지수도 면세점을 중심으로 6.4% 줄었습니다. 9월 중 건설 수주액은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9% 감소했고 건축 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이 각각 33.9%와 53.1% 줄었습니다. 제주 지역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의 공학 전환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론화 토론이 실시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 지역 단성 중학교의 남녀 공학 전환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달 3일 오후 한라대 컨벤션홀에서 도민 참여단 공론화 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민 참여단은 여론조사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되며 교육청은 여론조사와 도민 참여단 의견을 종합해 정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